예측할 수 없는 자연은 두려웁니다. 약 3,300년 전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사람들은 비가 언제 올지 하늘에 묻는 제사를 지냈다. 거북이 껍질 안쪽엔 바로 그때 기록이 남아있다. 엎드려 절하며 점술가가 물었다. 4일 뒤 저녁에 비를 내려줄 것인가를 묻는 내용이었다. 대답이 없자 한 번 더 물었다. 점괘를 해석하는 것은 왕의 일이었다. 결과는 비가 온다는 내용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점을 친 지 열흘 뒤 실제로 비가 왔다. 5,000년 전 황하 주변에 살았던 인류의 발자취를 알려주는 갑골. 그 속엔 그들의 치열했던 삶이 기록돼 있다. 황하를 따라 형성된 그들의 문명.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갑골 문자다. 3,000년 전 갑골 문자 위에 세운 황하 문명. 지금 황하로의 대탐험이 시작된다. 물길 따라 5,000년 문명이 시작된 황하. 거침없이 흐르는 물줄기는 길을 만든다. 큰 산맥을 따라 흘러들어온 황하는 산시성 난춘포 아래에 이르면 거대한 암벽 사이로 강폭이 주전자 입구처럼 좁아지면서 세계 최대의 황토 폭포로 변한다. 바로 후커우 폭포다. 9m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정도로 대장관을 이룬다. 햇살을 따라 이곳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지개가 뜬다. 그 사이로 황룡이 꿈틀거리듯 물줄기가 하염없이 이어진다. 중국 서쪽 칭하이성 쿤룬 산맥에서 시작된 황하는 동쪽 보하이만으로 흘러든다. 중국 대륙 동서를 가로지르는 황하의 길이는 무려 5,465km. 이 물길은 황하 특유의 황토 문명을 낳았다. 황하의 중류. 이곳은 황토 고원으로 유명하다. 입자가 고운 황토가 비바람에 쌓여 만들어낸 세계 최대의 황토 고원은 보통 해발 1,000m에 자리 잡고 있다. 메마른 황토 흙은 식물조차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다.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엔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토를 파내고 토굴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야오동이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짱꾸어바오 할아버지. 할아버지네 외양간도 황토 언덕을 파낸 토굴이다. 가축을 돌보는 할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我的祖先到这儿都几代了，4、5代人了。 5代人都在这个地方住。我老家就在这儿，离这也10里地，在这个山上上去就是。 5대째 살고 있는 할아버지의 집은 소박하다. 집안은 주로 방과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토로 만들어진 집은 외부의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이 집은 수천 년 전 처음 이곳에 살기 시작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황토고원. 그러나 5,000년 전 이 땅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곳은 원래 황하의 물줄기가 흘렀다. 황하가 흐르는 동안 이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비옥한 땅이었다. (5,000년) 전 바로 이 일대 황하 중류에서 신석기 문화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들이 만들어낸 농경 문화, 바로 양서오 문화다. 그들 역시 강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낚싯바늘과 다름없는 정교한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았다. 당시 유물은 황하 주변에 살던 이들의 생활상을 말해준다.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루는 곡식을 쪄서 먹었다는 중요한 증거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저장할 만큼 풍족해지면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 人们从生产实践中总结出来这样一个以后这个文物，它是生食变成了熟食，是流食变成了干饭，不仅增强了体质，而且是饮食结构上的一次重大的革命。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곡식을 재배하고 주식으로 삼았을까?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흥미로운 유물이 발견됐다. 그것은 바로 불에 탄 좁쌀이었다. 조를 재배해서 먹었다는 증거다. 그들이 살았던 집터는 당시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6,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는 마을을 형성했다. 특히 이곳 무덤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유해가 발견됐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세 정도. 무덤 속은 대부분 합장이다. 그런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합장을 했다. 处于母系族社会，它的这个以女性为主导，其他的就是说是要找一些他的队友的伴侣都要从外部族，他是晚上过来过夫妻生活，白天他回家劳动，死以后他还要回到他原来的部落去、氏族去，所以说这样就在墓葬上表现的是最为明显。另外，当然从他这个房屋布局上也能看来，因为队友婚和后来那个一夫一妻制也是有明显区别的。 양사오 문화는 검은 토기와 채색 토기가 특징이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토기에 그려진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다. 肩底气的口沿部位，或者是那个一些就是非常引人注目的。对这个学术界也有好几种观点，总的可能应该有两种观点。第一种认为它是一种祭祀符号，就当时人们为什么要刻这个？它作为一种祭祀，就像后来的结绳记事一样，它代表了一种意思、含义在里边。当然，另外一种观点就认为它是最早的文字。 100년에 한 번씩 물길이 바뀌면서 수많은 지류를 만들고 그 길을 따라 흘러온 황하. 강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황하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수천 년간 전설 속의 얘기로 전해졌을 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황하 문명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청나라 말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였다. 1899년 베이징에 사는 한 관리는 말라리아에 걸리자 약재상에서 한약을 지었다. 그렇게 지어온 한약재 속에 말린 거북의 껍질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 껍질 안쪽에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던 은나라 사람들의 기록인 갑골 문자였다. 금속학자였던 왕일롱이 갑골 문자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다. 왕일롱은 갑골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갑골을 발견한 곳은 황하의 지류가 흐르는 허난성 안양이었다. 황하 지류변에 위치한 안양은 예로부터 교통이 발달한 평야지대다. 현재 인구 500만 명이 살고 있는 중국의 전형적인 중소도시다. 그런데 청나라 말기 이곳에서 은나라의 수도였던 은허터가 발굴됐다. 은나라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발굴 전만 해도 논밭이었다. (1928년) 발굴을 위해 땅을 파자마자 뜻하지 않은 유물들이 쏟아졌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갑골이 발견된 것이다. 은허 박물관은 발굴된 터 위에 그대로 지붕을 얹어 만들었다. 특히 이곳에선 땅을 파서 만든 대규모 갑골갱이 발견됐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곳에서는 무려 1,700여 편의 갑골이 출토됐다. 이렇게 은허터에서 출토된 갑골은 모두 17만 편이 넘는다. 갑골은 주로 거북의 속을 파내고 거북의 백껍질 안쪽에 글을 새겼다. 대부분 거북의 껍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동물의 뼈를 쓰기도 했다. 이렇게 거북이나 동물의 뼈에 새긴 글자는 당시 사람들의 문자다. 그렇다면 여기에 새긴 글은 무슨 내용일까? 갑골의 대부분은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늘에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들은 왕의 안전을 묻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이족 정벌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골은 약 3,300년 전 은나라 사람들이 중시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그들은 마을을 만드는 일도 하늘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하고자 했다. 당시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농사도 하늘의 뜻을 물었다. 기장을 언제 심어야 할지 묻는 질문에 첫 번째 달이란 점괘가 나왔다. 이 갑골은 은나라 왕실의 중대사를 기록하고 있다. 왕비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점을 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열흘 뒤 왕비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갑골에 점을 치는 방법은 은나라의 고유한 전통이었다. 점괘 해석은 글자를 쓴 갑골 뒷부분에 불을 붙여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기령을 판단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은나라는 제사가 곧 정치였던 제정일치 국가였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갑골문자다.甲骨文呢是商代呢占卜的记录，当时呢由于生产力的低下，自然科学知识呢还比较落后各种知识还比较落后，许多自然现象的呢都无法解释，人们呢是很迷信的，在办一些事情的时候，特别是一些重大的问题，像这个祭祀、战争出巡等等，或者农业生产的时候，办重大事情的时候呢，都要进行占卜。 갑골문자를 만들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던 은나라. 그들은 약 3,300년 전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은나라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은나라는 기원전 1600년 상족의 당왕이 하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세운 왕조다. 기원전 1300년 도읍지를 지금의 안양으로 옮긴 이후 254년간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 이 청동기는 당시 은나라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형상이다. 황하 주변에 살았던 이들은 바로 황하 문명을 만든 주인공이다. 은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다. 제사엔 사한 사람까지 제물로 바쳐졌다. 삼오무정은 은나라 사람들이 만든 최대 규모의 청동기다. 그 무게가 무려 875kg이나 되는 이 청동기의 용도는 제사용 소치였다. 但是由于的呢，要祭祀祖先的时候，往往呢就把整只的羊、整只的牛呢摆出来了，这样顶，这就成了祭祀的重要的礼器。这些呢，都把这个鼎做一个政权、国家的象征、权力的象征。 삼오무정이 만들어진 때는 은나라 최고 전성기였던 무왕 때다. 왕권의 상징이었던 삼오무정은 당시 은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 말해주는 유물이다. 삼오무정이 발견된 곳은 은허터에 있는 한 무덤 안이었다. 도굴되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이 무덤에서는 각종 제사용 그릇과 진귀한 청동기가 출토됐다. 특히 무덤 안엔 무덤의 주인과 함께 묻힌 순장자들이 발견됐다. 순장자들은 무덤 주인의 사회적 신분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조개 껍질도 무더기로 출토됐다. 조개 껍질은 당시의 화폐였다. 특이한 점은 무덤 속에서 발견된 청동기의 모양이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신구로 가득한 청동기 가운데 동물 문양을 본딴 것이 많다. 특히 옥으로 만든 장신구까지 모두 19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그중 한 청동기에서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표시가 발견됐다. 그릇에 새겨진 이 글자는 푸하오라는 왕비를 상징하는 기호다. 이 기호는 이 무덤의 주인이 왕비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푸하오는 왕비이자 은나라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역사상 알려진 중국 최초의 여장군이다. 왕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푸하오는 수차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총괄 지휘하면서 은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은나라는 주변 90여 개 부족을 세력권에 넣으면서 북으론 지금의 네이멍구 자치구와 남으론 양쯔강 이남까지 그 세력을 확장한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은허의 거마갱에서 찾을 수 있다. 거마갱은 말과 그 말이 이끄는 수레를 그대로 부장한 무덤이다. 당시에 이미 수레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갑골 문자에도 나타난다. 갑골 문자에는 수레를 상징하는 문자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퀴를 만드는 기술은 물론 도로가 발달했다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쉽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양의 동쪽에 위치한 진안. 황하강 하류에 있는 이곳은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의 수도였던 도시다. 지난 1990년 5월 진안 칭다오 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도중 2600년 전 제나라 왕의 무덤 옆에 순장한 말과 마차를 묻은 차마갱이 발견됐다. 발굴된 차마갱은 원래 모습 그대로 지붕을 얹어 고차박물관으로 탄생했다. 길이 40m, 폭 15m의 이 무덤엔 전쟁 때 사용한 말 32필과 마차 10량이 묻혀있다. 당시 이 수레와 말은 전쟁용이었다. 그러나 그 후 왕의 부장품으로 순장 풍습에 따라 말에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마차와 함께 그대로 땅속에 묻은 것이다. 이렇게 고대 국가에서 마차는 전투력의 상징이었다. 大的国家，它拥有的这个车辆，那是实际上决定了它的战斗能力啊。当时的计算一个国力是用什么来计算？是用它有多少辆车，有多少匹马，来表示一个国家的它的战斗力。实际上这也是一个经济实力的一个体现，因为它要养育，要这个支撑这么样的一个庞大的车站的这样的部队啊，包括车马。 并不是一件容易的事情，一般小国家它做不到。 당시 마차는 중요한 전투 장비였다. 무기 가운데서 다량의 화살촉이 발견됐다. 화살은 전투에 사용되는 살상용 무기였다. 실제 무덤에서는 화살에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이는 유골도 발견됐다. 달리는 마차와 날카로운 화살촉은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말해준다. 특히 수레를 타고 달리며 쏜 화살의 위력은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은나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정립했다. 은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갑골에 새겨진 아자는
우주의 중심을 의미한다. 사방을 아우르는 그 중심에 은나라가 있다는 생각은 그들의 무덤터 모양에서도 드러난다. 하늘을 중시했던 이들은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이란 철학을 갖게 된 것이다. 당시 청동기에는 중국이란 글자가 기록돼 있다. 자신들이 중심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단서다. 은나라는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황하 유역은 물론 지금의 청두 지역 너머까지 은나라는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这样呢，说明呢我们内部的交流。你像这个玉吧，是新疆的和田玉，这个铜矿铜雀石是从云南过来的，当时商代呢主要在中原嘛，给周边呢已经有充分的交流了。 중국 남서부 양쯔강 지류에 자리 잡은 청두는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평야지대였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이곳은 예로부터 중국 내 교통 중심지로 발전했다. 덕분에 행정의 중심지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다. 지금도 거리 곳곳에서 당시의 화려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곳엔 은나라와 같은 시기에 청동기 문화가 발견된 곳이다. 지난 1986년 청동 조각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발굴 조사에서 흥미로운 유물이 발견됐다. 바로 갑골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출토된 갑골은 불을 피워 점을 친 흔적만 있을 뿐 글자가 적혀져 있지 않다. 고대 이곳에 살았던 이들은 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依据不一样，他们可能把结果是用另外一种，用其他的记录方式进行记录。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황하 문명의 주인공이었던 은나라와는 또 다른 모습이다. 吸收了各个方面来的那个文化的影响，正因为它有这个文化的那个交流，一个在四川它是一个盆地，盆地就是中间比较低，周边比较高，所以各个方向来的文化的因素在这个地方一个汇聚，然后呢互相影响，发生碰撞，产生了一个比较高度的青铜文明。 就是古蜀，就是三星堆金沙为代表的古蜀青铜文明。 산싱두의 유물은 청동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인물상이 특징이다. 황하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양과 조형미로 봐 황하 문명과 전혀 다른 문명이라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무덤에서는 30대 전후의 젊은이들 유골이 출토됐다. 학자들은 이들의 사망 원인이 전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有周边的对他的侵略，他们要反抗；还有他内部不同支系、不同群体之间也在发生斗争，所以他这个相对来说有些战争、战乱比较多，也可能是非正常死亡，特别是这些勇敢的战士，为了为国捐躯。 산싱두이와 은나라는 어떤 관계였을까?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 가운데는 산싱두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다. 코끼리 나라를 시찰했다는 내용이다.
물길이 나라로 추정하는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잔싱두이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발굴 당시 다량의 상아가 출토됐다. 특히 청동기는 은나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문양이 잔싱두이와 은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당시 은나라에서 화폐로 쓰였던 조개류 역시 이곳 잔싱두이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은나라를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은 주변 국가의 교류를 통해 그 영향력을 키웠다. 황하는 100년에 한 번씩 물길이 바뀔 정도로 거친 자연의 변화를 겪었다. 그 속에서 황하 문명은 또 다른 형태로 발전했다. 은나라 말, 혼란기를 틈타 황하 문명의 주인이 바뀌었다. 주나라는 양쯔강 이남까지 그 영역을 넓히며 은나라의 문자를 체계화시키고 철학적으로 완성했다. 특히 유교 사상은 황하 문명의 중심축이다.儒家思想里边一个最重要的一点呢，就是忠孝，对不对？而这个忠孝，这个孝道，那是在这个甲骨文中，在商代呢就十分重视，对自己的祖先特别推崇，进行祭祀，反复的祭祀，经常的祭祀。 이 공묘는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를 모시고 기리는 사당이다. 지난 1994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해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공자의 발자취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리는 유교 사상을 집대성했다. 주변이 황토 흙으로 뒤덮인 언덕. 이곳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황토집을 짓고 살았다. 마치 황토 속에 집을 지은 듯한 모습이다. 집으로 가는 길은 좁은 벽돌길을 따라 내려가야 한다. 길은 집 안으로 연결돼 있다. 집과 집은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집안의 모습은 비교적 현대화됐지만 집 모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황토 굴을 파서 집을 짓는 건축법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原先的日窑，古人老人他是经济不活跃嘛。 没有钱挖这个地坑的，基本上都不需要什么钱。 부엌엔 음식을 저장하는 장독이 있다. 부엌 한켠 부뚜막엔 부엌을 지키는 신을 모시고 있다. 조왕신이다. 조왕신은 불의 신으로
불을 다루는 부엌에서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집안엔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다. 조상들이 죽어서도 후손들을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집안에 모시고 예를 다한다. 조상을 모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의 오랜 전통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통일 왕조였던 주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100여 개가 넘는 중원의 제후들이 일어나 분열이 시작됐다.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로 불리는 정치적 혼란기였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는 이 혼란기를 종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다. 진나라의 수도였던 시안은 황토 고원 위에 자리 잡은 도시다. 황하의 최대 지류가 흐르는 이곳 도심엔 지금도 600년 전 명나라 때 지은 시안 성벽이 굳건한 모습을 드러낸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이곳은 예로부터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국제도시다. 시앙스는 회족거리로 유명하다. 300여 미터에 이르는 길을 따라 각종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대부분이 중국 내 이슬람교도인 회족이다. 시안엔 약 10만 명이 넘는 회족이 살고 있다.我们都是过去是1000多年都是由伊朗过来的，我们现在都是到陕西，1000多年了，都是信仰伊斯兰教。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중앙 집권제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도량형과 문자를 통일해 제도를 정비했다. 병마용 박물관은 당시 진나라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병마용 계행은 유물이 발굴된 야외 유적지 위에 지붕을 지어 만든 박물관이다. 발굴된 병사들의 모습은 키가 평균 180cm로 건장하다. 흙으로 빚은 토용은 각기 다른 표정과 손 모양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복식과 머리 모양까지 정교하다. 처음 병마용을 발견한 사람은 한 농부였다. 1970年3月29号发现的。兵马俑头胳膊腿就这啊，就是这个头。有了啊，就这个头，我们发现以后，吕布得很高兴，报到政府。政府一检验，这是文物，这是兵马俑的文物。 1974년 7월 15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샨시성 고고학 발굴팀은 땅속에서 2200년 전 진시황의 친위 부대였던 병마용갱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제작 당시 토용은 채색된 상태였다. 일부 채색된 형태의 토용이 그대로 발굴돼 보존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빛을 잃었다. 야외에서 이루어진 초기 발굴 과정에서 토용이 햇빛에 노출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부분 색이 바래버렸기 때문이다. 채색을 했을 당시 원래 모습은 지금과 다른 화려한 형상이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되거나 발굴 중인 갱은 모두 4곳. 총 면적이 무려 25,380평방미터에 이른다. 발굴이 시작된 지 30여 년. 발굴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일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발굴 작업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부서지고 깨진 조각을 맞춰나가는 지난한 과정은 2200년 전 황하 문명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병마용 갱에서 출토된 진시황의 청동 마차는 2마리의 말이 끄는 2대의 마차다. 실물의 절반 크기로 만든 형상이지만 생동감 넘치는 말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활기차다. 그러나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다.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한 만리장성도 멸망의 원인 중 하나였다. 사상 이율이 없는 대토목 공사로 백성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전국적으로 반란이 번지면서 진시황 사후 진나라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때를 틈타 진나라를 멸망시킨 초나라 장수 항우는 이곳 병마용갱도 파괴했다. 항우는 토용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약탈하고 불질렀다. 이로써 진나라는 병마용갱의 불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秦王朝这个对这人民带来了相当严重的苛捐杂税和一些劳役负担。那么秦始皇一死，他儿子很快灭亡。这个原因呢，这个一人起来一反抗，其他的百姓呢全部这个响应，秦王朝也很快灭亡了。所以他这个短命的原因，与他这辉煌成就呢，也是是刚好形成这个相辅相成，互相呼应。这个他的短命呢，也是由于他的残酷统治，是密不可分的。 황하 문명은 진나라가 몰락한 이후에도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룽먼 석굴도 그중 하나다. 400년에 걸쳐 제작된 룽먼 석굴은 붉은 바위산 전체가 2345개의 석굴과 11만여 개의 불상으로 덮여 있다.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황하. 그 중심엔 문자가 있다. 3300년 전 은나라의 갑골 문자는 30억 인구가 사용하는 한자로 발전했다. 글자 속엔 황하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다. 지금도 갑골 문자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현재 발견된 갑골은 약 17만 편. 여기에 사용된 글자는 5천여 자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확실히 해독된 글자는 1000여 자에 불과하다. 3000년 전 거북의 껍질 속에 쓰여진 글자. 이 글자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진화했다. 사물의 특징을 그림 그리듯 글자로 형상화한 갑골 문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화됐다. 동물의 모양을 본따 글자를 만들고 그 형태를 살려가면서 수천 년간 진화해온 갑골 문자. 이렇게 갑골 문자는 오늘날 한자의 원형이 됐다. 한자는 다양한 서체로 변형되면서 글자 자체가 미학적인 예술로 주목받고 있다. 거북의 껍질 안쪽에 쓰여있던 3300년 전의 기록이었던 갑골 문자. 그 속에 지혜와 철학을 담아낸 황하 문명.
대륙의 동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황하는 오늘도 흐르고 있다.